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랭키쇼 오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산정입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죠. 오늘 우리 증시도 사실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잠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이제 하락을 좀 멈춘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예. 반등해서 참 다행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해주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또 쌓아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번 주 미국의 고용 지표들 나옵니다. 실업률 나오죠, 고용률 나오죠, 민간 얘기, 그리고 정부의 고용 보고서까지도 쏟아지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확인해야 시장이 본격적으로 뭔가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나저나 창호 네. 앵커는 금 좀 있으세요? 금이요? 집에 숨겨놓은 약간 금송아지나 금거북이나 이런 거 좀 없으세요? 전혀 없어요. 아니면 돌 때 부모님이 미리 놓은 돌반지 이런 거. 여쭤보세요. 예전에 술 먹다가 잃어버린 예. 어머님의 그 금반지가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금반지, 금가락지 이런 거 하나 좀 요즘에 아쉬워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증시도 증시인데 이 금값 그렇죠. 사상 최고치 네. 또다시 썼죠. 또 은값도 14년 만에 최고치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산시장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들, 선택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떨 땐 네. 코인이 가다가, 어떨 땐 그렇죠. 주식이 가다가, 또 어떨 때는 상품시장, 어떨 때는 또 부동산까지 있으니까요. 많은 선택지, 이 주식시장에서도 종목만 하더라도 이게 몇천 개 되니까 그렇죠. 고민이 정말 깊으실 거예요. 이 투자의 선택지, 경우의 수가 정말 헷갈리고 나는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랭킹쇼 이 시간 통해 함께 하시면서 종목들마다 해법을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목 진단 신청 접수 받습니다. 저희 방송 90분 동안 진행되는 가운데 전화 주시죠. 0232-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즉각 접수 도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유튜브 게시판에서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꼭 써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연도 같이 곁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튜브로 가볼까요? 자, 금수전님 안녕하십니까? 나야칠님 와주셨고요. 강산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나한님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뾰로롱빅님께서 랭킹쇼 오프닝 음악 기분 업되네요. 반갑습니다. 오프닝 음악뿐만이 아니라 이 배경으로 깔리는 음악이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요. 제법 신납니다.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네. 음악이 아예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거든요. 사실 매일매일 네. 나오는 음악인데 오늘따라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보면은 오늘 좀 신이 나시나 봐요.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이런 거겠죠. 신이 유단이 난다기보다는 지금까지 신이 안 났는데 네. 그런 일이 이제 멈춘 것 같아서 그렇죠. 네, 그런데 오늘은 좀 마음껏 신나도 되고 또 저희도 가벼운 이런 이야기들도 편하게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시장이 네.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랭킹쇼 효과 저도 좀 자신 없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자신이 있어요. 오늘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돼야죠. 게다가 저희 복장도 어제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이 갔던 건 검은색 옷이었거든요. 네. 제가 왜 바꿨어요?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검은색을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정장이 어두운 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검은색을 입으려고 하다가 어라? 아니다. 오늘은 이래선 안 돼 해가지고 일부러 하얀색으로 챙겨 입고 왔습니다. 정말 하얗죠? 새 옷입니다. 저는 약간 팅커벨 어떻게 뾰로롱 삥. 어제에 비하면 확실히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어제보다 좀 화사해졌나요? 그 한번 품평 좀 내려주시죠. 네, 게시판에 보면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주실 거예요. 네. 인사도 같이 좀 남겨주고 계시는데 강사님 오셨고요. 이영재님 오늘 시간 딱 맞춰서 오셨네요. 네. 그리고 나야님, 아카시아 향기님도 글 남겨주고 계시고 고고님, 태양과 바람님, 감자님, 종목 고민 이렇게 신청을 해주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영재님이 오늘 종목 진단을 바로 또 올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의 종목 진단 요청을 기다립니다. 토리피님의 엑시콘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그리고요. 지금 종목마다 고민이 굉장히 되실 겁니다. 요즘에 그 국내 증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 게 종목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솟구치거나 갑자기 내려가거나 그러고 나서 방향성이 또 정반대로 바뀌거나 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잦죠. 그래서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가능하니까 그 점도 같이 질문 남겨주시죠. 네,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랭킹 수다수다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 키워드 보시죠.
자, 오늘의 키워드는 네. 비둘기요? 사실은 이 키워드 말고 제가 오늘 제 복장으로 몸으로 좀 표현을 하려고 했어요. 색도 맞춰서 지금 입고 오신 약간 거예요? 좀, 네, 그렇죠. 세상에. 약간 평화를 상징하는 팅커벨 네. 같은 비둘기, 뭐 이런 얘기를. 아, 개인적으로 저는 예. 비둘기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아, 비둘기의 점점점. 눈빛이, 그 눈빛을 보면 뭐랄까, 감정이 없는 생물 같은 공포가 느껴져요, 저는. 아유, 아직 네. 주식시장 사람 되려면 멀었네요. 비둘기파를 믿어야 되는 그러니까 분이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비둘기 싫어도 좋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아, 저는 조류로서의 비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내 판은 아니에요, 제가. 저도 비둘기는 좀 피해가긴 하는데 오늘 비둘기, 여러분들 비둘기 딱 하면 금리 떠올리실 텐데 이거 아닙니다. 조금은 생각을 유연하게 가져가셔야지 오늘 랭킹에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랭킹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는? 그렇습니다. 오. 비둘기, 평화의 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둘기 하면 늘 금리로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진짜 피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평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설문조사는 호주의 싱크탱크 평화연구소 IEP라는 곳에서 매년 세계 평화지수라는 것을 이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 순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특정 집단에서 이렇게 지표를 만들었다라는 네. 건 정말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 평화 지수를 매겼겠죠? 그렇습니다. 네. 총 163개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사실 제가 순위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넣었다가 뺀 게 너무 쉽잖아요. 네. 이쪽이 가장 최하위권 162위와 163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를 맞춰주시면 될 텐데요. 보기 좀 볼까요? 자, 일단 아이슬란드가 올라와 있고 네. 그리고 대만, 미국도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 가장 먼저 눈에 띄죠. 거기다가 중국까지도 포함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국가들이 1, 2, 3, 4, 5위가 아니고요. 누가 위쪽이고 어떤 국가가 아래쪽인지 이 순서만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에는 1위도 있고요. 100위권 밖의 국가도 있습니다. 네. 이 빨간 목련님께서요, 아이슬란드 며칠 전에 기사에서 봤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뭘 그런 건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그런 그런 얘기까지는 건 안 했지만. 저희끼리 아는 비밀로요. 뭔가를 네. 보셨던 모양입니다. 예. 자, 그리고 슈팅스타님께서는 날이 덥죠. 지금 시원한 음료수 이모티콘을 잔뜩 남겨주셨네요. 근데 맨 위에 있는 게 좀 뜨거워 보이긴 하는데, 밑에는 그래도 시원해 보여서 다행입니다. 저는 여름에도 따뜻한 거 마셔요. 네. 네. No, 저는 절대 안 됩니다. 저 지금 커피 사러 잠깐만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덥다고 못 느꼈거든요. 네. 잠깐 나갔다가 들어봤더니 땀이 좀 줄줄 나가지고 불꽃 혼났어요. 남자예요? 정말 네. 이상하게 이제 좀 시원해질 법한 시기잖아요. 오히려 한여름보다 땀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환절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기온이 계절이 바뀔 변하는 때, 간절기 그때쯤에 몸이 좀 고장 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이런 창호 앵커를 네. 또 같이 잘 이렇게 보필해줄 잠깐만요. 오늘도 항시 이렇게 그렇군요. 예. 그러면요 오늘 이분은 이 랭킹 어떻게 보고 계실지 그리고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실 겁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재필 전문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꼽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나와 있는 국가 중에,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제일 평화로운 나라, 어디로 꼽아보실까요? 중국은 아니겠죠, 설마? 중국은 아닐 거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끔가다 한 번씩 위협도 하고 그래갖고, 그쵸. 대만도 아닐 것 같고, 우리나라 아닐 것 같고, 미국은 트럼프 때문에 아닐 것 같고요. 이게 그럼 아이슬란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소거를 하나씩 하다 보니까 답이 보이는 것 한국가가 같죠? 남네요. 네. 오. 근데 1위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것 같고 5위 상대적으로 덜 평화로운 국가는 어딜 것 같으세요, 그럼? 중국. 알겠습니다.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네, 중국을 반대로 뽑아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따가 뭐 5위 한번 맞춰볼 때쯤에 바로 확인이 되겠죠? 그 네. 얘기는 이따가 한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평화로운 주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신청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 지금 첫 번째 종목이거든요. 네. 지금 접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변동성이 꽤 큰 센즈랩을 따상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9,45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0%입니다. 현재 주가가 전일 대비로는 10% 정도 오르면서 8,500원권 기록하고 있고요. 장중에 9,200원 정도까지 오르면서 원금 회복 되려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하셨을 텐데 윗꼬리가 좀 달립니다. 네. 오늘 반등하는데요. 지금 정리해야 될지 아니면 단기 수익 보고 탈출할 수 있을지 대응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변동성이 좀 커서 고민되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좀 비싸게 위에 올라가셨을 때 잡으셨나 봅니다. 최근에 한 달 내에 매수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 그런 부분이 있었죠. 롯데카드 해킹 당했다라는 뭐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침에 좀 빵 떠서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보안주들 같은 경우도 흑자 찍히고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근데 센지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 시가총액이 1,3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요게 그 공모가가 1,500원 정도 했는데요. 그 공모가보다 좀 많이 밀린 상황이죠. 자, 근데 이게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보면 제대로 실적 부분들이 찍혀 나오는 상장할 때 그때 당시 약속했던 거하고 잘 찍혀 나오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는 2023년도 그러니까 재작년 2월 달 정도에 상장된 기업인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2022년도 결산 실적이 21억 정도 흑자였는데 2023년도에 9억 적자였습니다. 작년에 37억 적자였어요. 매출액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길게 이렇게 들고 갈 만한 안심하고 들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오늘 아침에 빵 떠서 시작했을 때 그때 좀 바로 좀 던졌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오늘 움직임은요. 조금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지금 아침에 시작한 가격이 9,000원 좀 넘는 가격이 시작했는데요. 자, 그 위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거래량 되게 많이 터졌죠. 자,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되게 많이 터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쪽에서는 저항을 받는다라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오늘 아침에 떠서 시작했을 때가 그 정도 가격이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장중에 이게 거의 잠시만요. 보면 19% 정도까지 올라왔었는데 자, 이거 센즈랩이 실적만 좀 어느 정도 되는 종목이다라면 그냥 볼 수도 있겠지만요. 자, 실적 부분이 안 따라주면 좀 불안합니다. 지금 그런 종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이 센즈랩 같은 경우는 증자 뭐 이런 우려는 아직 없을 것 같은데 부채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이 그랬었죠. 금요일 날 신나게 놓고 그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그 유상증자 뭐 발표하면서 그냥 두들겨 맞고 시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이 센즈렉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뭐 기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라고 기업을 상장을 시켜서 주주들이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적 부분들이 적자가 나고 처음에 상장됐을 때는 뭐 모르긴 몰라도요. 분명히 우리 뭐 올해 이만큼인데 내년엔 실적 이만큼 내고 후년엔 이만큼 낼게요. 그렇게 상장을 했을 거예요. 자, 근데 뭐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라서 이게 실적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좀 그냥 관망을 하시는 게 좋고 이런 종목들은 그냥 트레이딩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 가격 오늘 저점 찍은 자리가 여기죠. 8,420원입니다. 8,420원이란 가격 이탈하면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가격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금 기다려
지금은 들고 기다리시다가요. 이 가격 이탈하면 바로 정리하시고, 만약에 뭐 오늘 좀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달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한 번 정도 더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자, 뭐 아래 꼬리를 좀 이렇게 좀 세게 달면 한 9,5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점, 아까 말씀드렸던 8,420원, 이탈하면요. 리스크 관리하시고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9,500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센지랩 살펴드렸습니다. 위아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지점을 또 가격까지 짚어드렸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 사이에 또 어떤 얘기 하고 계실까요? 미소님 오셨어요. 항상 네. 밝은 모습 너무 좋아요. 저도 늘상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 밝은 척을 안 해도 밝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쵸. 이 어제같이 저희 그 옷 입은 색깔도 칙칙하고 그러니까요. 시장도 칙칙하면 솔직히 이 요즘 말로 억텐이라고 하죠. 맞아요. 어거지로 막 그 끌어올림 진짜 그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같이 특히 뒷심이 더 붙는 시장이면 그냥 슬쩍 웃음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네. 별가을이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손인사 남겨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후리지아님께서 감기가 올려나? 콧물이 나고 그러네요. 이 여름에. 제가 지금 일주일째 감기잖아요. 여기에 뭔가 바이러스가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번 감기가 너무 독특한 게 계속해서 정말 잔잔하게 목이 조금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잔기침이 가끔씩 나오고 이런데 몸살 딱 하루 났고요. 나머지는 증상이 전혀 악화가 되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자고 일어나서 직후에만 감기 증상이 몰려서 옵니다. 그리고 씻고 나면 또 괜찮아지고요. 이게 이렇게 잔잔하게 일주일을 계속 가네요, 저도. 네. 이상합니다. 언제나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게 코로나 변종인 건지 이런 걱정이 되는데 뭐 크게 안 아프니까 다행이죠. 창호 앵커를 손잡고 병원에 함께 가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말만 그러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를 유린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니까 이선미님, 기장 카페에서 이어폰 끼고 랭킹쇼 보고 있으시다고. 와. 갑자기 천둥이 쳐요? 기장 카페면 그래요? 부산이시잖아요. 그쵸? 이날 지금 날씨 서울은 굉장히 맑거든요. 네, 지역별로 좀 다른가 봐요. 게다가 그래요? 이번 주에는 또 곳곳에서 저희 서울에서 어제 그랬었잖아요. 네. 잠깐 5분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다가 맞아요. 또 갑자기 쨍하다가 요즘엔 전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도깨비 같은 날씨죠. 그리고 한 가지 깜빡 잊고 있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어제와 오늘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공연에 초대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우리 PD님 QR코드 저기 있습니다. 저 끝으로 쭉 따라가 보시면요. 첼리스타 첼로 앙상블 정기 연주회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후 5시 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지는 멋진 공연이거든요. 어제 그리고 오늘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 4분을 추첨해서 공연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평화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요. 그래요. 오늘 랭킹도 일단은 흥행에는 실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네.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기저기서 막 불거지고 있어서 오늘의 랭킹은 평화와 관련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뭐 다른 나라 이야기라서 크게 반향은 없는 걸로. 아니면 점점점. 지금 평화로운 시장 분위기에 젖어들면서 그냥 평화를 너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네. 크게 다른 저 얘기는 공감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어때요? 저희 네. 종목 얘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두리안님께서 한화비전을 신청해 주셨는데 네. 얼마 전이라고 할 것도 아니죠. 바로 어제였죠. 이 반도체 쪽에서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그렇습니다. 휘청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등 나오고 있고요. 한화비전은 6거래일 만에 반등 성공했는데 탄력은 1%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51,500원대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56,000원, 비중 10% 따라서 10%가량의 손실 구간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필 전문가님. 네, 자,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좀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한미반도체 쪽에서 하던 거를 이 하나비전이 좀 뺏어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이 반도체 관련되는 부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죠.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의문이 들어요. 어제 반도체 쪽이 좀 심하게 두들겨 맞은 게 알리바바 쪽에서 칩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뭐 설계 같은 경우는 전에도 뭐 하고 그랬었으니까
뭐 그거까지는 뭐 설계 정도 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중국에서 이거 뭐 생산까지도 중국에서 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진짠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의문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악재로 작용했지만 반도체 수출은 또 사상 최고치 D램 사상 최고치 수출 실적도 나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지금 이런 것들은 AI 반도체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노이즈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에서 보면 71,400원 찍었네요. 그랬다가 조정도 꽤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자리죠. 자, 여기 전저점이 여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전저점 근처예요. 그리고 여기서 뭐 갭으로 아일랜드 갭이 조금 뜨긴 했는데 가격대를 보면 그쪽 근처에서 좀 거래된 부분들이 이쪽 바닥 근처에서 찍었던 자리 근처에서 거래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있는 자리, 이 자리는 좀 지지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비전이 그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따져보면 지금 올해 실적 예상치 나오는 부분이 영업이익이 12,3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물론 단적인 비교는 안 돼요. 한미반도체하고. 하지만 뭐 조금 그 장비를 뭐 같은 장비, 경쟁하고 있는 장비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된다라면 이 한미반도체의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3,800억 정도 돼요. 근데 시가총액이 7조 9천억 정도니까 이 하나비전이 상대적으로 좀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비전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조금 더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지지받을 그런 구간이 있으니까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6만 원 좀 넘어가면 그쪽에서는 한번 저항을 받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56,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6만 원 좀 넘는 구간에서 저항선이 있으니까 한 10% 정도 수익 그 정도 노리신다라면 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그냥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화비전 살펴드렸습니다. 이대로 좀 보유를 해보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여기저기서 비가 오나 봐요. 게시판에 그런 얘기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 그러니까요. 좀 전에 부산 기장 카페에서 저희 방송 보신다는 분 글 남겨주셨는데 네. 거기도 좀 천둥치고 부산, 울산 지역에 지금 네. 날씨가 좀 그런가 봅니다. 프리저님도 여기 천둥 장난 아니네. 비는 안 온대요. 비가 안 오는데 천둥 막 치면은 저는 그런 날씨 너무 좋아해요. 마른 천둥. 저 진짜 좋아합니다. 그건 뭐예요? 비는 안 오는데 약간 천둥 희한하죠. 치는? 저 어릴 때부터 비가 안 오는데 뭔가 먹구름이 끼면서 천둥 막 치고 이러면 뭔가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고 비현실적인 일이 있을 것 같고 웹소설 그만 보세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만화책 그러니까. 맨날 읽고 하니까. 네. 그럴 때 보면은 약간 누가 이렇게 쩍 등장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요. 아. 참 나이가 들어도 남자들은 이렇습니다. 참 똑같은 애들이에요, 그냥. 예, 나야님께서는 네. 지난주에 삼척 갔다 오셨대요. 우와. 근데 삼척은 괜찮은데 강릉 얘기, 비 얘기하니까 부산, 울산에 비가 오는 그렇죠. 것도 좋지만은 강릉에 비가 와야 될 텐데 별가을이님께서도 그 얘기를 올려주고 계시네요. 정말 걱정 큽니다. 아니 유독 그렇게 물난리가 다른 의미의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러게요. 부족해서 말이죠. 저희 어제도 사실 그 얘기 했었잖아요. 시장에 네. 먹구름 껴있는데 다 모아다가 강릉 보내주고 싶다. 우리 그러니까요. 그랬었잖아요. 제발 아유, 오늘 시장도 예. 어느 정도 분위기가 진정되는데 강릉에서도 좋은 소식이 비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호 앵커 취향을 네.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주신 분이 계세요. 해바라님께서. 해바라기님. 마른 하늘의 날벼락. 아, 그렇죠. 그거네요. 제가 그거 너무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거네요. 날씨입니다. 여기도 그랬으면 예. 좋겠어요. 그리고 만간지님께서는 네. 여기는 더워 죽겠는데 하셨는데 와, 어디실까요? 진짜 예. 요즘 날씨가 시장 같아요. 그 곳곳이 다 다르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 그리고 갑자기 그치고 종목마다 변화가 정말 변화고 연속이죠. 맞습니다. 그러면요, 저희 잠시 또 랭킹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화로운 주식시장 그리고 이 전 세계에도 지구촌에도 평화가 와야 될 텐데 여기저기 어수선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 순서대로 줄을 세우고 있습니다. 랭킹 다음 중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국가 어느 나라일지 5위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죠. 가장 불안한 국가군요. 맞습니다. 미국이에요. 예. 128위? 네, 그렇습니다. 되게 많네요. 순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보다 네. 그리고 중국보다도 미국의 순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죠?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인가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도 지금 각 도시별로도 뭐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됐고 뿐만 아니라 이 어느 지정학적 리스크든지 간에 미국은 다 연결이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5위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시장의 관심 종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외국인의 대량 매수세에 힘입으면서 국내 증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HJ중공업이 랭크됐습니다. 국내 방산 1호 기업인 HJ중공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상승분을 반납하고 3% 가까운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2위에는 하나오션 랭크됐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장중에 12만 3,700원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섰습니다. 3위에는 세진중공업이 올라왔는데요. 국내 대형 조선 3사의 주요 기자재를 모두 납품하고 있어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19,670원 역시 고점을 경신해냈습니다. 4위에는 올릭스가 랭크됐는데요. 최근 일라이릴리와 로레알 등 빅파마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면서 주가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습니다. 5위에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이중 악재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6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됐습니다. AI 모멘텀 속에서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도 5%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며 22만 6천 원 선 지나갑니다. 7위에는 제닉스 로보틱스가 올라왔는데요. 역시나 로봇주 2거래일 연속 급등세 보입니다. 이어서 8위에는 현대모백스가 랭크됐습니다. 피지컬 AI 수혜주로 주목되면서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까지 터치했습니다. 현재도 급등세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9위에는 로보티즈가 올라왔습니다. 로봇주 현재 9%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10위에는 STX엔진 랭크됐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48,400원, 52주 최고가를 경신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한 채 현재는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11위에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왔는데요. 국내 풍력발전 사업이 본격화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두산에너빌리티 6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12위에는 삼양컴텍이 올라왔습니다. 방탄 솔루션 분야의 강자로 꼽히는 삼양컴텍은 오늘은 상승분을 멈추고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위에는 D&D 파마텍이 올랐는데요. 연내 먹는 GLP-1의 후보물질 임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주가 15%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4위에는 카카오가 올라왔습니다. 김범수 의장의 징역형이 구형되면서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현재 주가 6만 원 선도 위태롭습니다. 15위에는 현대힘스가 올랐는데요. H현대의 주력 협력업체로 꼽히고 있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지만 현재는 약보합으로 전환했습니다. 16위에는 하나시스템이 올라왔습니다.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참가하면서 수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하나그룹인데요. 오늘 하나시스템의 주가 역시 5% 넘는 강세 흐름 보이면서 54,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7위에는 에센시스 올라왔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로 상승 랠리를 보이다가 현재는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1% 상승에 그치고 있습니다. 18위에는 하이젠 R&M이 올라왔습니다. 하이젠 R&M 역시 투자자들의 주목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종목이고요. 19위에는 역시나 로봇주 TXR 로보틱스 올라왔습니다. 로봇 물류 자동화 기업으로서 2거래일 연속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20위에는 로봇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무인 자동화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는 러셀이 올라왔습니다. 러셀의 주가 역시 4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을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뜨거운 것, 조선과 함께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노란 봉투법이 통과된 이후 로봇주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또 순환매가 지속되면서 이제는 대형주부터 최근에는 중소형 로봇주까지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할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 시점 대응 전략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 타이밍이 너무나 좋습니다. 로봇주를 이분께 질문을 드리는군요. 오늘 뭐 뒷심이 더 붙고 있죠. 로보티즈 가장 돋보이는 종목인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고점을 높입니다. 10만 원 놓고 또 직전이거든요. 자, 이재필 전문가님, 그러면 로봇주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자, 뭐 노란 봉투법 관련해 갖고 지금 좀 최근 들어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노란 봉투법은 그냥 가는 길에 조금 속도를 붙여준 그 정도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지금 저쪽 이 노란 봉투법 관련해 갖고는 지금 세상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뭐 올해 들어서는 출산율이 조금 늘었다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20몇만 명밖에 안 태어납니다. 우리나라에. 저랑 나이 같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게 태어났어요. 그때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일할 인구도 없죠. 그리고 인건비는 계속 올라가죠. 근데 로봇 가격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로봇 가격은 떨어집니다. 또 지금 미국만 보더라도요. 이민자들을 막 다 추방하잖아요. 그래서 노동자가 120만 명 정도가 부족하게 될 거다라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다 로봇으로 다 대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뭐 과도기에는 조금 힘들긴 힘들 것 같아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다 뺏어가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는 아마 생산 라인이 전부 다 AI 로봇으로 자동화가 돼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로봇한테 로봇세를 받아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힘들지 않게 조금만 하면서 사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근데 글쎄요, 뭐 그게 제 생에 올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세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저 예산 나온 거 혹시 보셨습니까? 산업부에서 예산 나온 게 있는데 그 산업자원부 예산안을 보면요. 작년보다 한 20% 정도가 늘었어요. 지금 뭐 올해 내년도 예산이 13조 9천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늘어난 게 AI 쪽이 가장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쪽은 뭐 엄청나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이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봐야 되고 그 예산 속에 좀 들어가 보면요. 피지컬 AI라는 예산도 한 4천억 이상 책정이 돼 있습니다. 자, 뭐 이거 지금 현 정부에서 AI 하는데 로봇을 피지컬 AI로 그 같은 범주 내에 이렇게 놓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은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가면 거짓말이에요. 안 올라가면 거짓말이고 지금 로봇 주식들 움직이기 시작한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021년, 2022년 이때 처음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래봤자 지금 3년밖에 안 돼요. 자, 이런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이런 거대한 사이클이 그냥 3년 가고 만다고요? 그건 아니겠죠. 그거보다 좀 더 크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로봇 주식 지금은 워낙 초기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종목이 돌아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요. 자, 그래서 뭐 다들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이런 것들을 끝내 좀 갖고 가시려면요. 끝까지 좀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은 그런 기업으로 투자를 하셔야죠. 대표적인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뭐 그 외에 작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그냥 트레이딩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로봇 손
그 알레그로 헨즈라는 지난주에 제가 원익홀딩스를 종목 진단을 해드리면서 그때 9년 갖고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그냥 들고 가세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것들은 아마 살아남을 겁니다. 이 원익홀딩스는 메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클로버 같은 기업들 이런 것들도 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로버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있죠. 현대차에서 인수한 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급의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 중에 하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입니다. 이쪽하고 뭐 국내 유통 판매권을 이쪽에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소프트웨어 이 로봇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칩을 또 개발했다 그러죠. 엔비디아가 지금 AI 쪽에서 그렇게 강자로 할 수 있는 게 쿠다라는 생태계가 있습니다.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구축을 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야, 소프트웨어 만드는 애들 니들 우리가 판을 다 깔아주고 인프라를 다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니들 여기 와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그렇게 했기 때문에 GPU에서 지금 AI가 제일 잘 돌아가는 겁니다. 개발 자체부터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로봇 소프트웨어 쪽을 엔비디아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로봇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뭐 거기에 맞는 종목은 뭐 그런 종목을 찾으신다라면 클로버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로봇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야인시대에 출연해갖고 이 네이버라는 종목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추천해드렸는데 그때 말씀드린 걸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TV나 뭐 이런 데서 다들 얘기할 때는 이쪽 고점에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이때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때 사면 안 됩니다. 조정받고 난 다음에 충분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매수하셔야 돼요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봇 주식도 똑같아요. 지금 뭐 많이 오른 종목들 이런 종목들 쫓아가면서 잘못 사면 물립니다. 좀 조정받는 구간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뭐 종목은 앞서서 몇 종목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봇주가 사실 굉장히 많죠. 그 가운데서도 몇 종목 새로 볼만한 것도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도요. 로보티즘은 너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종목마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죠. 그 힌트를 같이 가져가셨길 바랍니다. 좀 일찍 사신 분들은 망간지님은 뉴로메카 가지고 있는데 손실입니다. 이제 곧 이런 기세면은 복구가 될 겁니다. 또 그동안의 시간을 보상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슈팅스타는 클로버 이렇게 해서 외쳐주셨는데 있으시다는 건지 응원하신다는 건지 좀 올려주세요. 네, 확실히 로봇주가 굉장히 많은데 그 차트들이 굉장히 다르죠 또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은 급등세 나타내서 신고가 부근에 있고 어떤 종목은 완전히 좀 이렇게 소외가 되면서 사실 섹터별로 같은 그림 그리고 가는 조선이나 조선기자재 같은 종목군도 있지만은 종목별로 완전히 다른 요즘 화장품도 종목별로 차트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있군요. 같은 섹터 내에서도 봤는데 세네 개 주인데도 어떤 종목은 이렇게 되고요. 어떤 종목은 이렇게 됩니다. 정말 반대 그림을 그려가는 그래서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세히 봐야 예쁜 종목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요. 울랄라 제주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인가요? 아니요. 다른 종목이에요. 예. 솔트룩스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하. 이 종목을요. 4만 원에 사셨다고요. 그런데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비중은 8%로 신청을 해주셨는데 현재 주가는 31,000원대 기록하면서 약 20%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전고점 정도까지 보시나 봐요. 그래서 전고점 갈 수 있을까요?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신청 올려주셨는데 이 전고점 갈 때만 해도 정말 굉장한 맹렬한 스피드로 올라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AI 관련해서는 또 상당히 탄력 있는 모습,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고 직전후 고점이라고 하면은 6만 원. 그래서 지금 주가의 100% 그렇죠. 정도 올라야 더블이죠. 돼요. 그렇다면은 과연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앞으로의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솔트룩스는 제가 TV 방송에서 다
다 알려드렸던 종목인데요. 요거 야인시대에서 제가 15,000원에 추천해드리고 난 다음에 200% 넘게 수익이 나서 리뷰를 해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명인들여복기나 거인의 시선 이런 데서 그 얘기도 해드렸죠. 이때 우리 보유하고 있던 거 원금 회수했습니다. 원금 회수했고 그냥 기다릴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은 4만 원 매수하셨으면 조금 어설픈 자리,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추가 매수 말씀하셨죠. 자, 추가 매수 지금 정도 가격이라면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AI 소프트웨어 관련해 갖고 전에 얼마 전에 AI 국가대표를 5개 기업을 선정을 했죠. 네이버 클라우드, LG AI, NC, SK텔레콤, 업스테이지 이렇게 5개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는데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나온 뉴스, 어제 나온 뉴스 한번 찾아보시면요. 어떤 게 있느냐. 그거 외에 거기에 5개로 뽑힌 컨소시엄은 지원을 못하는 각 분야별 AI를 분야별 AI에 참여할 그런 컨소시엄을 또 한다 그래요. 그러면 전에 거기 5개 들지 못한 기업들, 요런 쪽이 거기에 참여를 하겠죠. 그래서 거기서 또 경쟁을 거쳐갖고 거기서 선정되는 기업 컨소시엄도 마찬가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 GPU나 이런 것들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그 AI 국가대표 선발할 때 그때 KT 컨소시엄에 속해 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KT 컨소시엄이 떨어졌죠. 자, 근데 요번에는 아마 그런 쪽으로 또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좀 선정될 가능성도 되게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솔트룩스는 그 루시아라는 생성형 AI 모델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구버라는 AI 에이전트를 갖고 있습니다. 요건 구버는 미국 자회사 이름이기도 하고 여기서 만든 솔트룩스에서 구버에서 만든 AI 에이전트 이름이기도 해요. 자, 그런 부분 고려해 보면 충분히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쯤에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고요. 산업부 쪽에 아까 로봇 얘기하다가 산업부 쪽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년에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분야가 AI 쪽입니다. AI 쪽이고 AX만 하더라도요. 이 AX는 AI 전환을 얘기하는 거죠. AX 쪽만 하더라도 올해보다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늘어요. 내년에는 1조 1,000억이 넘어갈 겁니다. 자, 그 AX 예산 쪽 올해랑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AI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AX 전환을 해주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거기서 매출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내년부터는 아마 숫자도 실적도 잘 지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하지 않은 수준이다라면 지금 8% 정도 보유하고 계시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정도 그 정도는 여기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추가 매수해서 좀 기다리신다라면 좋은 결과 있을 걸로 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셔갖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에 거의 반토막 가까이 주가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솔트룩스 이쯤에서는 지금 보유하신 정도 추가 매수를 해보시면 앞으로 대응하기가 편하실 것 같네요. 네. 솔트룩스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재필 전문가님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오늘 레키쇼 주제죠. 평화로워서 평화 얘기가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저희라도 한번 그 얘기를 네. 이어가 보죠. 자, 평화로운 나라, 세계에서 꼽히는 나라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죠? 이 나라 선정은
그쵸. 이 그 일을 하신 상위권에 거죠? 있는 건 나라가 아니라 네. 그 전체적으로 누가 좀 더 평화로운지 그 순서만 좀 맞추고 있는데 네. 제가 사실 이걸 가져온 이유는 뻔하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해드리지 않습니다. 그쵸. 아마 지금 순위부터는 정말? 이라는 생각이 좀 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가장 평화로운 나라 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위는 어딘가요? 4위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네. 98위. 오, 좀 의외 아니에요? 왜냐면은 미국과 저희 중국이 저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렇고 보기 좀 보여주세요. 네. 보기에 보면 대만이 있잖아요. 네. 대만보다 중국이 더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대만은 평화롭다. 좀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라운 포인트였는데 항상 너무 근데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 하면은 대만이 더 무섭고 이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도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이 우리나라가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때문에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늘 뭐 시장에 대해서도 뭐 그렇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기분 이런 깔고 가는 얘기하잖아요. 거죠. 그런 것처럼 대만에 사시는 분들도 평화롭게 느끼겠지만 중국에서 자꾸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은 다소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거 의외네요, 진짜. 아니, 군사적 위협이 서로에게 차이가 꽤 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오. 중국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1계단이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98위를 기록했는데 이유인 즉슨 군사비가 증가했고 아. 지역 갈등이 또 있답니다. 나라 너무 큰 나라니까. 예, 뭐 티벳이나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미구르, 진작 미구르 이런 그렇죠. 쪽. 그래서 지역 갈등이 있고 뿐만 아니라 각 국가들하고 영토 분쟁 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랑도 그렇고 일본이랑도 그렇고 보니까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쪽에서도 네. 섬 하나 가지고 다 여기저기서 조금씩 분쟁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런 여파 좀 때문입니다. 그 숫자가 많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98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더 평화롭다. 이런 평가를 좀 받는다는 것도 네. 신기하네요. 자, 남아있는 국가가 아이슬란드, 대만, 한국인데요. 사실은 저는 순위보다도 한국이 몇 위일까 이게 좀 궁금해지긴 합니다. 그리고 지구촌에 남아있는 마지막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해서 네. 저는 우리나라 순위가 굉장히 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외국에서도 쟤네는 그냥 나뉘어 있기만 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딱히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아. 예.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리고 앞서서 5위가 미국이었잖아요. 이영재 님도 미국은 총소지 가능 국가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또 평가 항목에 영향을 미쳤고요. 만간지님, 미국 안보가 불안하다고 의외네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게 또 평화 지수라는 거를 따로 특정 집단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항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이 미국 순위가 저렇게 좀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전문가를 모셔봐야 될 텐데. 네. 그 전에 울랄라 네. 제주님께서 지금 저희가 종목 상담 해드렸잖아요. 바로 인사 남겨주셨군요. 네, 희망이 보입니다. 조언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으니까 네. 참고하셔가지고 솔트룩스도 잘 마무리 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니까 금수저님, 창호에커님 3kg을 근육으로 만들면 몸이 더 멋질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올해는 대다이어트 해로 삼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창호 앵커는 살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랐다라는 게 아니라 워낙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근육질 아니세요? 근데 이게 몇 년 네. 동안 제가 은근히 계속 쪄왔거든요. 제가 2019년, 18년 이때쯤에 한 65, 6kg 정도 나갔거든요. 근데 작년에 76kg, 7kg 이랬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 한 70kg 정도까지 그냥 계속 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한 번에 빼는 거는 몸이 상할 것 같아서 1년 두고 천천히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함께 해주시다 보니까 그만큼 창호 앵커한테 관심 많아가지고 살이 빠졌어요, 네. 부었어요. 정말 옆에 있는 파트너인 저도 잘 모르는 걸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 캐치를 해주고 계세요. 금정쿠님, 예. 장가를 가기 위해서 더 빼고 있는 겁니다. 이 살찌면 또 이거 안 되잖아요. 예. 좀 샤프해져야지 그래도 뭔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도 그리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간님께서도 딱 봐도 어깨 깡패인데 제가 눈썰미가 정말 없거든요. 그런데 제 눈에 보이면 맞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 뭐 몸둘 바를 모르겠군요. 예. 북꽃님께서는요, 나이 들면 살 빼기가 더 힘들어요. 이거 예전에, 며칠 전에도 저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저 예전에는 빼려고 마음먹으면 진짜 순식간에 뺐거든요? 요즘에는 1, 2kg 정도 빼면
찌는 건 진짜 딱 하루. 맞아요. 하루면 1, 2kg이 그냥 찌더라고요. 이 체질이 좀 바뀌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 배 쪽에 살 붙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창호 앵커보다 아마 제 얘기를 더 안 믿으실 텐데 저는 이 네. 회사 와서도 그리고 그 전에도 대학교 때도 다이어트라는 걸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모태 믿어주세요. 모태 마름. 아니, 마름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요즘엔 적극적으로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어제도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이제 진짜 점점 더 몸 관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플러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 꼭 챙겨 하셔야 됩니다. 감기도 안 걸리려면 더 열심히 관리하셔야죠. 자, 네.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실 분은요,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어떤 종목들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지. 자,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을 계속 해주시길 바랍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02-325-8200으로 전화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튜브에도 바로 남겨주셔도 되는데, 지금 종목 진단 신청이 좀 뜸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까지도 보내주시고요. 이 종목 사도 될까요? 지금 괜찮나요? 신규 매수 문의까지도 바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평화와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좀 흐린 것 같은데 종목 네. 진단 신청 많이 올려주시고요. 그 사이에 전화가 왔습니다. 1237번 쓰는 분께서 HD 현대 인프라코어 신청해 주셨는데요. 가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사신 가격은 15,000원입니다. 15,000원에 비중이 30%꽤 많네요. 있으세요. 네. 오늘 현재 주가는 6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하면서 3% 올라 14,000원까지는 왔는데 여전히 매수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은 사실 아주 약간의 차이거든요. 약손실 구간이니까 만회를 하고 더 큰 그림을 그릴지 아니면은 원금 주면 빠져나올지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일단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연속적으로 이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고가 부근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딱 61선 구간 지켜주는 모습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실적 기대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서야 이제 조정이 나오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들어가신 게 15,000원 구간이시면은 이제 또 바닥 잡고서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 뭐 그 정도 때문에 이제 또 상승을 기대하시고서 이제 또 바닥 구간에서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 조정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느냐 아니면 현재 구간은 이탈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 지금 그러한 분기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엔진 쪽으로도 굉장히 이제 뭐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뭐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에도 견조하게 실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다.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게 되면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 사실 2분기에 가장 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2분기에 실적 실외치를 찍고서 이제 또 3분기, 4분기에는 이보다는 살짝 부족한 실적, 그러니까 견조한 실적은 계속해서 예상이 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3분기, 4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2분기 대비해서는 약간은 이제 이 부족한 실적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 주가의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2분기에 가장 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렇게 또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3분기, 4분기로 넘어가면서 실적이 약간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60일선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60일선 구간 이탈,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은 약간 13,400원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13,400원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121선 구간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 지금 이 이탈 61선 구간이 또 1차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탈 시에는 정리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 현재 구간에 계속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 이상을 바로 보시기보다는 1차 목표가를 매수가로 보셔야 됩니다. 15,000원 구간이 1차 목표가고 이 구간을 뚫어줘야 추가적으로
16,000원 구간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15,000원 구간으로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파르게 급등이 나온 이후에 쉬어가는 구간에 현재 있고 지금 이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포함을 해서 건설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업종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 그렇지는 않은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다시 한번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HD현대 인프라코는 일단은 1차 목표가는 매수가 그리고 60일 선고가 이탈 시에는 정리 구간으로 잡고 HD현대 인프라코는 무언가 이제 수익을 목표로 대응을 한다라기보다는 적절한 구간에서 정리를 한 다음에 조금 더 현재 시장에서 잘 맞는 주도주에 접근을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HD 현대 인프라코어 살펴드렸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쭉쭉 잘 가다가 살짝 좀 내려와 있죠.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한 가격 구간까지 목표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네, 그리고 아래쪽은 60일 이동평균선 얘기해 주셨는데 60일선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뭔가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보시면서 좀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전화 종목 진단까지 해드렸고요.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네. 저는 태양이라는 그 단어가 네. 눈에 많이 띄네요. 그렇네요. 내일은 태양. 태양과 바람님. 그러니까요. 네. 태양과 바람님이 김혁일 전문가님 오늘 얼굴이 안 보여서 참 아쉽다고. 그러니까요. 미남이신 얼굴이 안 보여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만간지님, 청호행님 입사 몇 년 차신지 10년 전에도 본 것 같은 맞아요. 딱 10년 됐어요. 2016년 5월에 제가 여기서 방송 시작했죠. 너무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옛날에 이제 구력사진 찾아보시고. 어머, 잠깐만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말이죠. 아니, 어떻게 딱 10년 전을 근데, 기억을 하고 계실까요? 자, 그리고 이상일님 오셨는데요. 하트 3개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종목 진단 요청이 지금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달바 글로벌부터 제일 일렉트릭, 엔젤 로보틱스 등 많은 종목들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또 바쁘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공님은 네. 자주 보시는데 지금 문의는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동공님까지 좀 순서가 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 해피아이님의 신성 ST입니다. 이 종목 사신 가격이 44,000원이고요. 비중이 10%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현재 주가 움직임은 벌써 4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33,850원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중은 10%인데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단기 전략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지금 한 달째 좀 뒷걸음질 치고 있어서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과연 분위기를 돌릴 수 있을 것인가? 김영희 전문가님 의견 어떠신가요? 네, 일단 신성 ST는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성 ST가 2차전지 부품 쪽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ESS 쪽,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용 또 이제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신성 ST가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현지 공장을 또 짓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추가적으로 양산 체제를 갖추어서 성장을 꾀하고 있는 상태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기까지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부분은 최근에 워낙에 이제 또 2차 전지 쪽이 괜찮았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 같이 흐름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또 다 같이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신성 ST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치 조정폭이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무언가 물량이 활발하게 살아있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라기보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도가 이제 꽤나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힘을 꽤나 이제 다시 한번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저점 잡고서 상승이 나오기까지 약 반년 정도의 시간이 보통 이제 걸리는 것 같거든요. 이제 주가의 보통 양상을 봤을 때. 그럼 지금 현재 구간은 정리를 하기보다는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바닥을 다시 한번 잡는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바닥을 다시 한번 잡더라도 다시 한번 또 이제 시간을 모으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투자하면서 힘을 모으게 되면 다시 한번 고개를 돌려놓을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지에다가 계속해서 ESS 공장을 또 이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이제 또 양산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또 상승에 대한 재료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구간은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구간까지 왔으니까, 그러니까 손절을 생각을 하시려면 먼저 이 진작에 한 61선 구간 이탈 혹은 121선 구간 이탈이 나왔을 때 손절을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았고, 지금은 이미 떨어질 만큼 떨어진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손절을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다시 한번 힘 모아서 올라가는 구간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다만 시간은 조금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가 있으니까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은 이 포트 한쪽에 잠깐 밀어 놓으시고 다른 주도주 쪽으로 수익을 최대한 해칭을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은 3만 원 초반대거든요. 3만 원 초반대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약 한 3만 7천 원 정도 구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가 3만 7천 원, 2차 목표가 4만 원 정도 안내 드리고, 이 정도 구간에 맞추어서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나는 이 종목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 전략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단기 전략이라고 하면 지금 이 종목은 해칭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겁니다. 지금 이 단기 전략이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신성 ST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하락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바닥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잡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빠른 대응 방법은 다른 종목을 해칭을 해서 수익을 만회하는 방법이 되겠죠. 단기 전략으로는 해칭 전략 안내를 드리고, 만약에 나는 조금 더 이제 길게 가져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몇 개월 정도 조금 더 이제 들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바닥을 잡고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맞추어서 1차 목표가 약 한 3만 6천에서 3만 7천 원 정도 잡고서 추가 매수 쪽으로 대응을 생각을 하시는 것이 그나마 이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 ST 살펴드렸습니다. 일단 추가 매수까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무 큰 욕심을 부려선 안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게시판에서 어떤 얘기 나누고 계세요? 지금 네. 이영재님이 10년의 경력, 노하우가 보여요. 이거 창호 앵커님한테 해주신 얘기인데 예.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뒷얘기를 써주셔야지 진정성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가 딱 반절됐잖아요. 그래요. 무슨 아무도 일이에요? 공감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정말, 대한민국님께서 예. 항상 유익한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야, 우리 PD님이 요즘에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잠깐, 저거 언제 쪽에 도대체? 일을 열심히 하는데 한쪽 와. 방향에 굉장히 치우쳐 있어요. 우리 PD님. 아니, 우리 그 담당 PD님이 저랑 입사 년도가 똑같을 텐데 저거 어떻게 알았죠? 아, 예. 이야. 그만큼 친근한 거죠. 근데 저 자료가 네. 지금 남아 있네요. 저거 진짜 오래됐네. 인터넷에는 없는 게 없더라고요. 잠깐만, 이제 저 지우라고요, 빨리. 예. 아니, 험한 것이 나왔어. 험한 안 됩니다. 것. 안 됩니다. 우리가 잊혀질 권리가 있는데 네. 언제쯤에나 잊혀질지 아직은 아닌가 봐요. 돈 주고서라도 어떻게 저걸 다 지워버려야지 안 되겠어요, 정말. 예. 그러면 저희 놀란 가슴이 진정이 되질 않네요. 진정한 시간 좀 드릴게요. 종목 진단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유튜브 상승파동님의 종목인데, 역시 오늘 로봇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앞서서도 로봇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김영일 전문가가 갖고 계신 로봇주의 견해도 함께 들어봅니다. 로봇스타를 요청해 주셨거든요. 27,700원에 10%입니다.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단기, 중기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로봇스타가 예전에 로보티지랑 로봇스타, 로보로보 이 정도 한 대 묶어서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로보티지가 유독 좋고 로봇스타는 별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괜찮네요. 그쵸. 5% 정도 오르면서 3만 원 선 근처까지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기서 고민되는 건 이제 시작인 건가? 맞아요. 이런 기대가 또 들기 마련이죠. 근데 또 손실을 봤다가 수익으로 돌아선 분은 네. 얘보다 다른 애들이 더 빨라. 이 이런 두 가지 생각. 고민. 그렇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망설여지실 겁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단기, 중기 대응 방법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영일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 지금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주가 어떤 종목인지를 확실하게 또 파악을 하고 가시는 게 특히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로봇주들 굉장히 좋은 상승 나오고 있고, 현대모백스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또 상한가로 치고 가버리는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에서 상당히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장주를 컨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고 있죠. 지금 로봇주 같은 경우에 대장이라고 할 만한 종목은 현재 현대모백스 같은 지금 현재 상한가를 간 종목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AI 로봇에 대해서
모멘텀을 또 보유를 한 로보티즈나 아니면은 하이젠 R&M 같은 이러한 종목군을 현재 대장 그리고 이제 2등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로봇주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가장 굵직했었던 게 결국에는 정부에서 이제 또 이 AI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투자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럼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움직이는 건 LG향 이슈죠. LG가 로보스타에 또 이제 지분을 일전에 인수를 한번 또 했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LG 쪽의 이야기가 나올 때 가장 크게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차 투자권 관련해서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승률이 상당히 가파르죠. 그렇기 때문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오늘의 상승은 제가 해석을 했을 때 지금 로봇주가 전체적으로 워낙에 잘 가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상승률이 한 3등에서 한 4등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은 현대무벡스, 그다음에 뭐 로보티즈, 하이젠, R&M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거고 그를 뒤이어서 지금 따라가는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따지고 보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5% 정도 상승이 나오지만 뭐 클로봇, 그다음에 뭐 휴림로봇 이런 이제 종목군들도 지금 다 5%씩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주들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장으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지금 27,700원 정도에 잡으셨으면 후발주자로 로보스타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서 잘 잡으신 것 같거든요. 그럼 이제 이 다음 단가에 대한 대응만 잘 하시면 무난하게 수익으로 마무리가 잘 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보게 되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1,000원 구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약 33,000원 구간에서 1차 매물 구간이 지금 딱 31,000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연속적으로 윗꼬리를 그렸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간에서 이제 1차적인 매물 구간을 또 맞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1차 매물대로 31,000원, 그러니까 1차 목표가를 31,000원 근처로 잡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로보스타가 지금 워낙에 로봇주들이 또 세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움직일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뚫어주고 33,000원 신고가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상승을 즐기시되 지금 현재 로보스타는 3등에서 4등 정도의 움직이니까 먼저 1차 목표가 31,000원 정도 구간을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하고 만약에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신고가까지도 가능성이 생겨나는 거니까 현재 구간에서 먼저 1차 매물 구간, 1차 목표가 31,000원대 뚫어주는 거 보고 2차 목표가까지 대응을 해보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적당한 구간에서 정리한 다음에 다음 종목으로 교체하는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봇주가 들끓는 바로 오늘 로보스타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준비되어 있는 이 랭킹이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기 전에 빨리 다음 순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자꾸 자폭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그래도 반응 그리고 더 얘기가 이어지질 않는군요. 반응 점점점. 네, 바로 갈게요,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는 비둘기였고요. 네, 2025년에 집계해본 바 전 세계 네. 평화를 나타내는 이런 순위 국가별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위를 공개할 차례인데요. 네. 5위가 미국, 4위가 중국이었습니다. 이번에 3위 어떤 국가일지 보실까요? 자, 3위는요? 한국이 3위인데, 오! 순위가 생각보다 높아요, 진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2계단 상승한 네. 결과인데 장점, 단점이 모두 다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다라는 점은 군사적으로 긴장도가 높기 때문에 강점 역시. 요인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K 양심, 또 K 치안 이런 네.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그쵸. 국가에 속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부분 치안이 안정적이다라는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41위에 등극했습니다. 하긴, 진짜, 그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감을 제외하고서는 우리나라만큼 치안 괜찮은 나라가 없죠. 맞습니다. 카페에 뭐 핸드폰을, 뭐 노트북을 둬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뭐
자전거만 위험한 나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망간지님께서는 3위가 대만일 줄 아셨나 봐요.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남은 게 대만하고 아이슬란드잖아요. 우리나라보다 대만이 더 평화롭다, 네. 안전하다, 뭐 이런 인식이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대만이 더 높아요. 어느 정도 높은지가 이게 좀 궁금해지는데요. 잠시 뒤에 그 얘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평화로운 시장도 알아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역전이 됐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이 오전엔 좀 더 강했는데 지금 오후에 코스닥 위주로 지수 상승이 좀 더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시장 분위기 보고 오겠습니다.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에 우리바이오가 새롭게 올라왔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료용 마리화나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관련주로 꼽히는 우리바이오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우리바이오는 대마의 주요 성분인 CBD 관련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2,675원 선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윗꼬리를 달고 2,500원 선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4위에는 JMB가 새로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JMB는 삼성과 애플의 차세대 칩에 납품이 유력하다는 소식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10% 강세 보이며 8,340원 선 지나갑니다. 5위에는 하이젠 R&M이 새로 랭크됐습니다. 휴머노이드 핵심 부품의 국산화 수혜 기대감 속에서 오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이젠 R&M도 장중에는 38,600원까지 올랐습니다. 현재는 9% 상승한 37,200원 선 움직입니다. 이어서 11위에도 로봇 관련주가 랭크됐습니다. 로봇과 방산,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면이 부각받으면서 15,91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12위에는 고바이오랩이 올라왔는데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뜨겁습니다. 고바이오랩도 현재 19% 가까운 급등세 보이고 있고요. 장중에는 7,100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13위에는 태웅로직스가 랭크됐습니다. 국제 물류 주선 기업이 이번에 SK 오션플랜트 인수에 나서면서 오늘장 급등했는데요. 태웅로직스는 오늘 3,3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오늘도 빅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글로벌과는 다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해외에서 기대에 못 미친 신약 성과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글로벌 빅파마에 대한 협력 기대감, 여기에 대해서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학회 이벤트까지 모멘텀이 풍부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먹는 비만약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릭스가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고바이오랩과 또 D&D 파마텍 등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은 아직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건지 관련주들의 전망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은 꾸준히 언급이 됩니다. 오늘도 급등 종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앞으로 전망 좀 읽어주시죠. 네, 일단 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 워낙에 지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만 치료제는 이제 약간은 나누어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 그 다음에 D&D 파마텍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올릭스와 D&D 파마텍이 좋은 상승이 나올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탈모 치료제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4분기에 탈모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로레알과 협력을 해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임상에 대한 건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간염 치료제 후보 물질에 대해서 기술 이전을 또 이제 지난 2월에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또 이제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상당히 크게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현재 이 상승률을 봤을 때 지방간염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비만 치료제의 또 이제 핵심 원료 GLP-1이 또 이제 이 계속해서 지방간염 치료제 쪽으로도 당뇨 치료제 쪽으로도 효능을 또 입증을 받으면서 이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D&D 파마텍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또 이제 기대감도 현재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8월 초에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은 블루엠텍이었죠. 마운자로 관련해서 이제 국내에 새롭게 출시가 된다라는 내용 때문에 블루엠텍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뭐 경구용 치료제 혹은 추가적으로 이제 이 비만 치료제의 원료인 GLP-1 계열 치료제가 뭐 지방간염 치료제나 아니면 뭐 당뇨병 이러한 쪽으로 추가적인 효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상승이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약간은 이제 판매나 혹은 이제 유통 쪽에서 이제 기술 개발 쪽으로 약간 시선이 넘어갔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인데 지금 현재 시장의 시선은 약간의 이제 이 기술 개발 쪽으로 조금 더 시선이 쏠려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D&D 파마텍 외에도 이 GLP-1 치료제 원료 관련해서 다루는 기업들이 또 몇 가지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후발 주자로서 이제 움직임을 노린다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잘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이제 막 주에 1회씩 주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뭐 월에 1회씩 주사를 할 수 있게끔 지속성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비만 치료제라거나 아니면은 경구용 비만 치료제 등등 해가지고 지금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 이제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주목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이제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비만 상당히 좀 뜨겁습니다. 물론 뭐 올릭스 같은 경우 현재 상한가 기록하기는 하지만 비만 외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 플러스 알파로 있고요. D&D 파마텍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13% 오르죠.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김영우 전문가의 팁 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유튜브 좀 볼게요. 만간지님, CCTV가 한 건 했죠. 솔직히 치안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확실히 요즘에 CCTV 설치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범죄가 일어나도 이 CCTV를 이용해서 많이 잡죠? 근데 다른 그런 것 국가도 같아요. CCTV 많잖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만약에 CCTV 때문이라면 동일하게 설치가 돼 있는 국가들은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단 CCTV도 CCTV지만 문화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양반 문화죠. 이거 내가 이 체면이 있지 그 사소한 거 저런 거 훔쳐가 안 되지?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런 게 또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늘 고고식님께서는 계속 시장 흐름을 민감하게 읽어주고 계시는데 1시 중반이 아마도 고점인 것 같다. 네. 지금 약간 좀 탄력이 정체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글 남겨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절파구TV님, 아이슬란드와 뉴질랜드 이런 곳이 진짜 평화 그 잡채라고. 혹시 여행도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아이슬란드도 뉴질랜드 쪽도 상상만 해도 그 평화로운 그리고 멋진 자연경관이 떠오르는 그런 나라들이죠. 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정말 너무. 네. 그리 잠깐만요. 예. 아임리얼님이 오셨는데요. CCTV 얘기하고 있었는데 토마토에 CC가 있나요? 토마토에 이렇게. 사내 커플이 있냐, CC가 있냐. 그래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있었었죠. 그래요? 한참 굉장히 많았었더랬죠. 그런 예. 유행한 적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하지만 왜 빗나갔죠? 그러게요. 점점점. 너무 일만 열심히 해서. 그래요. 예. 앞으로는 뭐 많이 주변도 돌아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을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튜브 동곡초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드디어. 이분이 처음으로 신청해 주셨다고 맞아요. 했죠? 근데 저는 네. 성함인 줄 알았거든요. 네. 조동곡님이신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초등학교 이름 아닐까요? 뭐가 맞을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이. 동곡초등학교. 뭔가. 어감은 맞는데 어쨌든 예. 매일 방송 보는데 문의는 처음이라고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화장품이죠? 달바 글로벌. 매수 가격은 20만 원이고요. 10% 비중입니다. 사실 달바 글로벌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장하고 나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쭉쭉 뻗어가다가 24만 7,500원에 고점 찍고 나서 지금은 꽤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내려왔거든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달바 글로벌 여기서 더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차례 정도는 바닥 잡고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분명하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화장품 쪽이 조정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이 수출권이 상당히 또 넓어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우상향 기대감도 있거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분기 매출이 쭉 상승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기대감 마찬가지로 가져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바닥만 잘 잡으면 그러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꾀할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무엇이냐? 지금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아직까지 안 잡혔다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하게 있는데 화장품 쪽이 전체적으로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가 또 살짝 떨어져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제가 9월 달에 주목받을 수 있는 섹터를 몇 가지를 꼽아드리는데, 현재 잘 가고 있는 뭐 조선이나 로봇 제외하고 뭐 제약바이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STO,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현재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살짝 멀어져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시 한번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중국 쪽에서 뭔가 우리나라랑 또 이제 약간 친하게 지내는 듯한, 뭐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 뭐 시진핑 주석이 아니라 뭐 어느 고위 임원이라도 한국에 이제 뭐 방한을 한다라든지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충분히 또 상승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조금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현재 구간에서 이제 이 관심도가 다시 한번 생길 때까지는 접근을 자제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구간은 어떠한 구간이냐? 바닥을 잡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구간인 거죠. 보게 되면 지금 17만 원 구간에서 강력한 매물 구간을 형성을 하고 있죠. 이 구간에서 이제 계속해서 지켜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반등이 나왔지만 딱 19만 원 정도의 또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바닥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구간을 이탈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15만 원 혹은 뭐 12만 원 5천 원 확실하게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이탈을 하고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또 현재 구간이 향후에는 매물 구간으로 작용을 할 거거든요. 물론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기본적으로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 잡고서 올라올 기대감은 저는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워낙에 또 이제 신규 상장주인 만큼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이탈 시에는 저는 꼭 정리하셔라라는 거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20만 원 구간을 보기에는 또 앞선 구간에서 마찬가지 이 매물 구간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1차 목표가로 잡고 간다라고 하면 20만 원을 바로 볼 것이 아니라 이 19만 원 구간을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19만 원 구간을 먼저 돌파를 해줘야 추가적으로 또 22만 원 구간, 25만 원 구간까지 또 바라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을 깨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고개를 돌려준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19만 원, 여기서 이제 이 구간을 뚫어준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22만 원 구간까지는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만큼 현재 구간만 지켜주면은 그래도 충분히 수익 만회에 대한 부분은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안내를 드리면서, 이 저항 구간을 반드시 뚫어주는 것 중요하고 지지 구간 이탈하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라는 점, 지지 구간 이탈을 하면 아쉽지만은 정리하는 쪽으로 꼭 진행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죠. 달바 글로벌에 대한 투자 힌트 얻어봤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함께해 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랭킹쇼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텐데요. 네.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 1, 2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이슬란드, 대만인데 이 순위보다는 각각의 국가가 어느 정도로 랭킹이 됐을지 여기에 또 착안해서 봐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1, 2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과연 1위는 역시 아이슬란드가 진짜
맞습니다. 독보적이네요. 근데 더 신기한 거는 네. 2008년부터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우와. 줄곧 1위, 부동의 1위가 아이슬란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이슬란드는 군사적인 긴장감도 없고 내부 치안도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한번 정말 꼭 가보고 싶어요. 왠지 범죄율 같은 것도 굉장히 낮을 것 같은데 제 친동생이 아이슬란드에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었거든요. 20대였나 30대 초반쯤에. 네. 그때부터 극찬을 얼마나 하든지 누구예요? 10년 전에. 이건 누구예요? 그녀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진짜 그래서. 소송할 겁니다. 진짜 고소할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갔다 왔는데 자연 좋대요. 경관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해서 저 언젠가 꼭 한번 가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는 나라가 아이슬란드거든요. 그리고 네. 대만이 우리나라랑 한 계단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가 41위고 대만이 40위를 차지했는데 이것도 네. 좀 신기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를 꼽아보고 있다가 막판에 평화가 깨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잠깐만 이 심호흡을 하면서 예. 오늘 이 함께할 랭킹쇼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